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음악의 계보를 탐구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감동의 비밀을 추적하는 트로트 음악의 세계입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는 두 개의 생명을 가집니다. 하나는 그것을 처음 창조한 작가의 생명이며 다른 하나는 그 이야기가 위대한 화자의 입을 통해 새롭게 다시 태어날 때 얻게 되는 무수한 생명입니다. K트로트라는 거대한 서사의 세계에서 서른도는 자신의 삶과 시대라는 원재료로 직접 서사시를 쓴 위대한 창조적 작가입니다. 반면 전유진은 이미 존재하는 위대한 서사를 가져와 놀랍도록 새롭고 현대적인 생명력을 불어넣는 궁극의 해석적 화자입니다. K-팝이 리듬과 퍼포먼스에 집중하는 동안 트로트가 세대를 넘어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중심에 서사와 정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는 K트로트의 두 가지 위대한 서사 전달 방식을 대표하는 이 두 명의 마스터 스토리텔러를 통해 한 곡의 노래가 어떻게 한 인간의 인생을 담아내는 예술이 되는지를 심층적으로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서른도는 트로트 4대 천왕이라 불리는 레전드이자 자신의 삶을 노래로 쓰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의 스토리텔링의 힘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전적 진실성에서 나옵니다. 그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심장을 관통했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노래를 만들기에 그의 노래에는 한 시대의 공기와 역사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 질어버린 30년은 이러한 자전적 화법의 정수를 보여주는 불멸의 명곡입니다. 1983년 온 국민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생방송. 수십 년 만에 만난 가족들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오열하던 그 역사적인 순간을 TV로 목격한 그는 불과 30분 만에 이 곡을 완성했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가요를 넘어 방송 내내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며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역사적 사건 그 자체의 공식 주제가가 되었습니다. 30년 지라고 절규하는 그의 목소리는 한 가수의 목소리가 아닌 분단의 아픔을 겪은 한민족 전체의 통곡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화려한 기교 대신 마치 역사적 사실을 증언하는 듯한 미세한 떨림과 진솔함이 담겨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의 자전적 화법의 보컬 시그니처입니다. 누이, 나침반과 같은 다른 히트곡들 역시 그의 개인적인 삶의 철학과 경험이 녹아있는 음악적 회고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작사 스타일은 평범한 일상의 언어로 깊은 감동을 자아내는 데 있습니다. 누이의 무엇이 그리 바쁜지 라는 구절은 시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동생이 누나를 걱정하는 현실적인 애틋함을 그 어떤 비유보다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을 노래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성의 힘입니다. 서른도가 자신의 삶이라는 깊은 우물에서 이야기를 길어 올린다면 전유진은 자신을 완벽하게 비워내고 타인의 이야기에 빙의하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설적으로 아직 많은 경험을 하지 않은 백지 상태 그 자체입니다. 이미 고정된 이미지나 서사를 가진 베테랑 가수와 달리 그녀의 젊음과 상대적인 익명성은 그녀를 어떤 이야기든 담아낼 수 있는 완벽한 그릇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녀의 스토리텔링은 빙의주의에 가깝습니다. MBN 현역가왕에서 그녀가 선보였던 무대들은 그녀가 어떻게 노래 속 인물의 삶을 미세 연기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와 같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노래하는 곡의 1절에서는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듯 맑고 순수한 톤으로 노래합니다. 2절, 어머니의 희생을 깨닫는 부분에서는 목소리의 미세한 허스키함과 슬픔의 질감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렴, 이제는 자신이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부분에서는 눈물과 결의가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을 목소리에 실어냅니다. 그녀는 3분 안에 한 인물의 수십 년에 걸친 감정의 파노라마를 완벽하게 연기해냅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 속 인물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입니다. 그녀의 호흡법을 주목해 보십시오. 멍해를 부를 때 그녀는 고통스러운 구절 직전에 날카롭고 짧은 들숨으로 공포와 질식할 듯한 감정을 표현하고 구절이 끝난 후에는 길고 불안정한 날숨으로 탈진과 절망감을 표현합니다.
이처럼 그녀는 호흡기마저 서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경이로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개의 위대한 전통은 MBN 현역가왕이라는 무대에서 운명적으로 조우했습니다. 당시 마스터석에 앉아있던 서른도는 전유진의 무대를 본 후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심사평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인생 하나를 가지고 노래를 쓰는데 저 친구는 마치 100개의 인생을 살아본 사람처럼 노래한다. 정말 보기 드문 무서운 재능이다. 이 심사평은 이 기사의 모든 것을 함축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창조자가 자신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에 접근하는 젊은 해석자의 천재성에 보내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자신의 하나의 깊은 우물에서 길어올린 이야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마치 100개의 우물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듯한 후배의 놀라운 공감 능력에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이 순간은 K트로트의 자전적 전통이 해석적 전통의 위대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다음 세대로의 성공적인 서사적 계승이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두 아티스트의 스토리텔링 방식의 차이는 청중이 그들의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서른도의 서사시를 소비했던 우리 세대에게 그의 노래를 듣는 것은 집단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들으며 우리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누이를 들으며 우리 가족의 정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공동체의 유대감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전유진의 심리 드라마를 소비하는 나의 세대에게 그녀의 노래를 듣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리스너들은 그녀의 노래에 자신의 개인적인 이별, 개인적인 슬픔을 투영하며 위로받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공동체의 유대감보다 개인의 내면을 치유하는 금악 치료에 가까운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음악의 사회적 기능이 집단적 연대에서 개인적 위로로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서른도와 전유진은 노래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지만 트로트의 본질은 결국 진솔한 이야기에 있다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자신의 진실된 삶을 통해, 다른 한 명은 타인의 삶에 대한 진실된 공감을 통해 결국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의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앞으로 전유진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최고의 해석자로서 타인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지만 그녀가 더 많은 인생 경험을 쌓은 미래에는 과연 어떤 자신만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창조자로 성장하게 될까요? 그녀의 깊은 해석력 위에 자신만의 자전적 서사가 더해지는 순간 우리는 아마도 K트로트 역사상 가장 완벽한 스토리텔러의 탄생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화자는 바뀌고 화법은 진화하지만 한 곡의 노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담아내는 트로트의 위대한 영혼은 결코 변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 어떻게 보셨나요? 자신의 삶을 노래하는 창조자 서른도와 타인의 삶을 연기하는 해석자 전유진. 여러분은 어떤 스토리텔러의 방식에 더 깊은 울림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 트로트 음악의 세계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